옛 영도대교 철거 뒤 남은 부재들이 흉물로 전락해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영도대교의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올해 20살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하고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의결을 두고 의원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며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장과 도시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옛 영도대교 철거 뒤 남은 부재들이 흉물로 전락해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영도대교의 가치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이 쓴 철제 구조물이 야외 부지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름 아닌 2013년 교체 당시 철거된 영도대교의 부재입니다. 부산 근대화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도계교지만 10년 넘게 야외 공터에 방치된 채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1934년 준공 당시부터 도계 기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20세기 중반 부산 원도심의 산업과 물류를 이끌며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부제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이걸 지어졌을 때, 아니 건립됐을 때 당시에 이런 기술이나 재료나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유물인 거죠. 영도대교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철거됐던 유물들조차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영도대교 부재가 단순히 부품이 아니라 6.25 피난 위기 때 국민들의 아픈 기억들을 가진 상징적인 구조물로 그 자체로 근현대사의 맥락을 품고 있는 기록물이자 기념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물적 가치뿐 아니라 장소성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930년대에 건립이 되었지만 이 대교 자체가 이렇게 도개하는 기능,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리는 우리나라에는 저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건설되었던 게 영도대교였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6.25를 겪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접어들어 일대 개발로 안정성과 교통량 문제로 해체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국가유산청에서도 영도대교에 대한 보전 방안 검토를 철거 조건부로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6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단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 도계 기능은 다시 회복을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복원 과정에서 철거되었던 이러한 부재들은 보존을 해서 영도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역사관을 건립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양보 아닌 양보를 해드린 거죠. 영도대교의 부재, 철제 구조물 하나하나에 깃든 시간이 무색하지 않도록 이제는 진지한 보존과 재조명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 떠오른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가 개막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비키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행사인 엄마를 잃은 한 소녀. 그와 함께 생활하는 로봇은 선생님이자 보호자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우주로 떠난 소녀, 그리고 소녀를 기다리는 로봇의 이야기. 올해 비키 개막작인 우주소녀와 로봇은 무성영화의 스타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상영 편수는 44개 나라 173편으로 지난해보다 60편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장편 영화가 8편이나 공개된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영화도 첫 선을 보입니다. 고등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AI 작품을 만드는지도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구성 속에서 특별전들의 또 다양한 배치를 했다. 올해 야외 체험 행사인 놀이터는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제로 한 창의 체험거리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스쿨 심사단이 처음 도입되고 레디액션과 한국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별빛상도 신설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 어린이 청소년 가족 어르신 세대까지 다 같이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럴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비키는 누리집을 개편해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영 공간을 넓혀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영감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비키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인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 그리고 15일부터 19일까지인 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 추경안은 기존 예산 17조 442억 원 대비 5,664억 원 증가한 17조 6,100억 원,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지정 예산 대비 1,699억 원 증가한 5조 5천여억 원으로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7조 6,100억 원입니다. 다만 세출 부분은 인공지능 지역 확산 지원금과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금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시장애인 체육회 사업 지원 등의 증액 조정했습니다.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일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반발하며 19일 오전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삭감 항목은 손바닥 헌법책 보급 4천만 원과 탄소중립 실천 노트 제작 2,100여만 원입니다. 법교육 자료 제작은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의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민주주의와 지구를 살리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8월 말까지 구포 가야 경부선 구간이 정부의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사상구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주거지 도시재생 추진과 공원 조성, 상부 공간 복합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10일자로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5개월 만의 성과로 모두 2,420명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기권이 644건, 경남 260건 등의 순입니다. 기부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기부자가 2,0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16명이었습니다. 부산 남구에 국내 최초로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됩니다. 남구에는 부산국제금융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금융자사고가 들어서기에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국내 첫 금융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섭니다. 부산 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용호동 960번지 일대를 우선 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부지 공모에는 남구를 비롯해 강서구와 해운대구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가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점의 조건이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인근 주위에는 지작물이 없습니다. 별도 조성비가 필요 없어서 교육이나 교통이나 주거 여건 또한 천혜의 자연 여건까지 모두가 우수해서 설립하는데 최적합지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도 아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는 협상을 통해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자사고는 부산 지역 자사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게 됩니다. 학교 부지는 분포고등학교 옆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부산시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 남은 협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9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부산시나 교육청 그리고 한국거래소, BNK 등 모든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속도감 있게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교육 기반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항이 최적지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부산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이전 부지로 북항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미래혁신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부 조직 개편 등 정부의 이전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환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예산은 6.7조 원, 본청, 지방청,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4,36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이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박 시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접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인 산자부 조선 해양 플랜트과의 조선 관련 업무, 재생에너지 보급과의 해상 풍력 업무, 국토부 물류정책과의 국제 물류 등의 업무를 모두 해수부로 집중시켜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필수기관도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로 통합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최종 이전지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산시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기업 지원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의회 의장과 도시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의결 과정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 중단과 속개가 반복되자 방청객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장. 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1회 추경 예산 8,782억 원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의 33%인 2,195억 원 증액된 안입니다. 의회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 1억여 원을 삭감했고 기업 유치 홍보 예산 3천만 원과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용역 예산 2천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대신 집행부가 삭감한 장림 정책 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 의결 때 발생했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유주방 이용료 부과 조례에 대해 임선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개정안에 이용료 징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장이 전체 투표를 하려 하자 다른 상임위원들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회의는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출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에선 이 조례안 심의 시 찬반이 둘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는 결국 이 조례를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선 송샘 의원이 김민경 도시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꽃을
본인 회사를 통해 사하구 의회에 납품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사하구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김민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력 제8조 위반을 하였으니 징계하여 주십시오. 송 의원은 또 징계 요청을 거부한 최창섭 의장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경 의원은 의회에 꽃을 납품한 건 맞지만 본인이 요청한 건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본회의에서 송샘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대 후반기에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요청이 온 사항으로 제가 고의적으로 먼저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 9대 후반기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기에 송샘 의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5분 발언에서 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송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과 최 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비공개 투표는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악취와 교통불편으로 골칫덩이였던 초량천이 다시 태어납니다. 생태하천 복원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동구가 나선 것인데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초량천악광장.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 기원제를 올리고 하천에 흙공을 던지며 생태 복원을 기원합니다. 동구가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에 나선 겁니다. 복귀천인 초량천은 부산시가 복귀를 뜯어내고 하천으로 복원한 곳.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천 양옆은 콘크리트로 덮이고 주변 생활하수가 흘러들면서 악취와 모기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엔 수생식물이 살지 못해 이끼가 자라는 등 생태하천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친수 공간도 없고 교통 체증까지 유발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기도 너무 많이 생기고 차도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인도에다가 차 대놓으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도 많고 또 일단은 이 생태 하천이 생기면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 물 자체도 너무 안 깨끗하고 오늘 이렇게 기원제를 함으로써 나중에 얼마나 좋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구간을 정비하는 대공사입니다. 동구는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일부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 하천으로 바꿉니다. 상부에는 오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한 사람 지나기도 좁았던 데크 폭도 넓혀 편의성도 높입니다. 회전교차로 등 교통체계도 개선해 광장과 편의시설도 보강합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2월까지가 목표지만 동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량천 생태하천이 복원되면은 수질이 개선되어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데크 확장 구간에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버스킹 존을 활성화하여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나고 불편한 하천을 생태하천이란 이름처럼 되살릴 수 있을지 초량천의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소년병들의 넋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6.25 참전 소년병 추모제가 낙동강 전투 승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소년병 위령제를 열어왔던 소년병 중앙회가 2019년 해체된 후 열리지 못하다가 6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특히 대구시 주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9순을 넘은 소년병들 대다수가 병환 등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앞산 낙동강 전투 승전 기념관에서 열린 6.25 참전 소년병 추모제. 6.25 참전 소년병 중앙회가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로 지내오다가 2019년 소년병 중앙회가 해체되면서 중단된 지 6년 만에 추모 행사입니다. 대구시 주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참전 소년병은 단 2분만 참석했을 뿐 이미 구순을 넘긴 고령의 소년병들 다수가 사망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임에도 강제 징집돼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복무했던 소년병들에게 전쟁의 상처는 75년이 지나도 선명히 남았습니다. 국제법이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또 우리 아동 복지법이나 어디에도 17세 이하는 아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칙 이름은 아동병입니다. 경상도 말로 얼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생전 소년병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 이들에게 위령탑 하나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소년병 예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와 진실화해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이상 지난 아직도 법 통과가 요원한 실정. 소년병 어르신들의 특별한 희생을 위해서 그 뜻과 넋을 기리기 위한 보훈의 정책으로서 마땅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기관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년병 예우와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90을 넘어선 고령의 소년병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식적인 참전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먼저 그 책임 앞에 섰습니다. 대구시 또한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최초로 소년병 예우와 사료화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의미 있는 첫걸음을 오늘 내디뎠습니다. 소년병들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92살인데 6.25 때 17살 17세의 아동을 전사자가 3,000명인데 3만 명을 현역 군인을 자이든 타이든 군인을 만들어가지고서 3년 전에 치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의 말이 오늘날까지 한마디 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